오늘 정신님께서 해주실 예, 이야기가 어릴 적에 이제 좀 많은 친구들 분들과 예, 계곡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많은 분들이랑? 예, 맞죠. 그게 본 이야기고, 예. 이제, 본 이야기 앞서서, 이제 앞에 분들도 좀 말씀을 많이 했지만, 가위 눌림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et's get it.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군복무 시절의 이야기인데, 2009년 상병 휴가를 보내고 나서 군대로 복귀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당시에 제가 창원에 살았고, 군대는 강원도 인제의 혈리라는 곳에 오, 3군단 소속이었는데, 예. 복귀하는 루트가 창원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갔다가, 이제 홍천에서 다시 이제 버스를 갈아타서 저 혈리까지 들어가는 루트였어요. 거기가 시간은 7시간, 네. 그 이기자 부대 있는 쪽 아닌가요? 이기자 부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가? 상군단 소속이었거든요. 예, 아, 예. 네네네. 인제군 혈리였어요. 인제군 혈리. 아무튼 뭐 그런 루트였고, 이제 제가 서울까지 갔다가 홍천까지는 아무 일 없이 이제 잘 도착했는데, 네. 이제 홍천 터미널에서 혈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가위 눌림 현상 같은 거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네네. 이제 가다가 제가 버스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면서 이제 버스 의자 뒤로 제 몸이 뭔가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하고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 움직이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눈앞에 뭔가 물체라든가 뭔가 형상 같은 거는 보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때 가해 현상을 처음 겪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네. 와서 그 답답함이 오히려 공포감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답답함이.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막 힘들어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탁 이렇게 줬는데 그 현상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지고 나서 제가 약간 몸살 기운 같은 게 오면서 네.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제가 원래 제가 또 휴가 복귀 같은 걸 하면 1병 때나 2등병 때나 복귀를 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복귀 잘했다고 전화를 항상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날 또 이제 복귀한 다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전화하자마자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네. 네 괜찮나?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내가 복귀하면서 몸이 좀 안 좋다. 간이 눌렀다고는 말 안 하고 네. 걱정하실까 봐. 근데 몸이 너무 안 좋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어머니가 안 그래도 어머니 오후 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네네. 꿈에 제가 보이더래요. 제가 보였는데 이제 집 거실에서 이제 제 입에서 초록 색깔 토를 막 하더래요. 어머니 헐. 꿈에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는 꿈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가 왜 이러노? 막 아가 왜 이러노 하면서 너무 걱정하다 그 꿈을 깼어요. 깼는데 이제 현실로 왔을 때는 제가 이제 휴가 복귀 중이었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먼 길이다 보니까 뭐 한 7시간, 8시간 걸린 길이다 보니까 혹시나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복귀 잘했다고 전화 와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어머니 꿈이 안 좋으니까 부대에서도 이제 좀 몸 조심하라고 몸조리 잘하고 해라고 네네.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끊고 딱 나니까 이제 제가 뭔가 좀 번쩍했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섬뜩했다고 하는 느낌이 뭐냐면 예. 제가 살면서 처음 느꼈던 눌림 현상을 겪었던 시간대랑 어머니가 이제 낮잠을 주무시면서 그 꿈에서 제가 저를 봤다는 시간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제가 좀 섬뜩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게 뭐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야. 아니 그러면 네. 그런 네. 가위 눌림 같은 걸 좀 자주 겪는 타입이신가요, 원래? 아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가 이게 네. 첫 번째 가위였고 아, 예. 이제 한 3번, 4번 눌렀었는데 두 번째 가위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게. 네네. 이제 두 번째 가위는 이제 군 제대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저녁 한 7시쯤이었던 것 같은, 저녁이었어요. 아무튼 초저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좌측 머리를 잡고 확 당기는 거예요. 자는데. 그래서 제가 당기는 순간, 이제 뒷머리가 베개에 쓸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좌측 귀에서. 그럼 저는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현실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친누나가, 장난을 치는구나, 속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몸이 안 움직이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당기는 게 너무 생생해서, 이게 현실이구나. 누나가 장난을 쳤다. 딱 이 결론을 내리고 눈을 탁 뜨고 누나한테 화를 내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때도 너무 섬뜩했었고, 그 느낌이. 예. 그 이후에 가위 눌림이 한 3번, 4번 정도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네네. 몸이 안 움직이고,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 뭐가 보이지는 않았고. 예. 가위 눌림 현상은 제가 겪은 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 또 두 네. 가지 가위 눌림 경험을 또 하셨네요. 그렇죠. 3번째, 4번째는 뭐 비슷해서 첫 번째랑 몸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는 거. 그거랑 비슷해서 얘기를 생략했고요. 두 번째는 좀, 너무 이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진짜 누가 장난을 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본인의 이제 신체를 만진 거잖아요. 네. 어쨌든 머리라도. 그렇죠. 맞아요. 되게 확실히. 신기하다. 그게 진짜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예. 아직도 그거는 기억나요. 머리를 탁 당기고 내 귀에서 머리 쓸리는 소리가 났다. 이거는 정말. 이야.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뭐 이게 옆으로 자고 있는데 뭐 등짝을 팍 누가 밀었다거나 손 느낌이 났는데 아무도 없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안 좋은 귀신일 거예요. 그런 이렇게 몸에 터치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괴롭히려는 게 딱 주 목적인 그런 귀신들인 것 같아요. 그럼 안 좋은 귀신을 내가 접했던 거네요. 두 번째 가위 현상은. 가위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람 몸을 터치를 했다는 거는 웬만한 귀신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좀 이제 동네 친구와 이제 형들이랑 같이 겪었던 또 이야기일 그렇죠. 텐데 요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2001년도,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네. 중학교 1학년 여름이었고요. 이제 당시에 동네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이제 마산에 해원골이라고 불렀던 계곡이 있었어요. 해원골이라고. 해원골? 예, 해원골이라고 불렀던 계곡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냥 불렀었던. 이제 거기를 가기로 하고 점심쯤에 이제 뭐 친구들 동네 형들 모여가지고 이제 동네 정육점에 가서 고기도 좀 사고 마트에 가가지고 뭐 음료수 뭐 간식거리도 사서 이제 재밌게 놀자는 마음으로 이제 계곡을 갔었죠. 네네. 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놀았던 곳은 그 해원골이라는 계곡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었어요. 네. 이제 꼭대기까지는 안 갔었고 중간 정도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계곡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제 1m 정도 1m가 조금 넘는 물 높이에 이제 물놀이 공간이 있었고 이제 우측에는 좀 얕은 물이 있었고요. 좌측에는 이제 작은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 뭐를 갖고 나무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텃밭 옆에서 좀 많이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엄청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뭐 짐도 풀고 뭐 정리 좀 하고 이제 1m 정도 되는 그 물에서 막 이제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막 재밌게 물놀이도 하고 했어요. 막 한 시간 정도 막 재밌게 물놀이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 실명은 고른 안 할 건데 이제 1시간 정도 놀고 친구 헛땡땡이라는 친구가 네. 이제 저보고 정씨야 저기 텃밭 쪽에 좀 봐봐라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쪽을 봤죠. 작은 텃밭 쪽을 봤었는데 키는 좀 많이 작았고 이제
소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흰색으로 이렇게 일체형 옷이었는데 흰색 색깔이 옷이었어요. 네, 옷이었고 얼굴에는 좀 핏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좀 창백했어요. 엄청 창백한 얼굴. 그러니까 엄청 창백한 얼굴로 그 텃밭을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놀고 있는 걸 딱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게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 네. 영상이. 그러니까 뭐 핏기가 없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동네 근처에 사는 정신이 좀 이상한 아줌마다. 미친 여자라고 예.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 그래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죠. 신경을 좀 많이 안 썼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 친구는 좀 무서워했었는데, 얘기하면서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을 했었는데, 네. 저는 크게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썼고, 그렇게 뭐, 물놀이 조금 더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간식도 먹으면서, 이제, 우리 일행들끼리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조금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초저녁이 다 됐던 것 같아요. 한 5시 이후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일행 중에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리더 형이 자, 이제 짐들 챙기고 이제 내려가자.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제 짐을 딱 챙기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놀았던 제일 계곡 밑에 쪽쯤에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으악! 막 소리를 지르니 엄청 크게 진짜. 그 계곡이 울릴 정도로. 으악!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계곡 밑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뒤로 또 한 3명 정도가 왜 하면서 막 따라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뒤쪽에 이제 최땡땡 형이랑 이제 같이 있었는데 제일 뒤쪽에 저도 무서워서 같이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 옆에 최땡땡 형이 우리가 놀았던 쪽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일행 중에 황땡땡 형이 있었는데 황땡땡아 빨리 오나 지금 무슨 큰일 난 것 같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놀았던 장소에. 근데 얕은 물에서 진짜 우리 일행 중에 황땡땡 형의 모습을 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세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 막 세수를 막 하고 있길래 저도 이제 최땡땡 형처럼 야, 땡땡 형아 빨리 온다 지금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냥 쪼그려 앉아서 세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막 무서워 죽겠고 도망가고 싶은데 또 이제 저 형도 챙겨야 되니까 최땡땡 형이 갑자기 이렇게 하더라고. 안 되겠다고 자기가 저 황땡땡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가서 빨리 데리고 오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막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한 10초에서 15초 있었나?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최땡땡 형이 엄청 겁에 질린 얼굴로 빨리 도망가라면서 정씨야 도망가라 빨리. 점점 사람 형상이 없어지더라고. 도망가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빨리 튀라 하면서 그때서야 같이 앞에 도망갔던 일행들을 쫓아가지고 막 같이 도망을 갔죠. 그 형님 둘이서. 그렇게 막 도망을 가서 결국은 이제 계곡 제일 밑에서 우리가 갔던 일행들 한 1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인원 체크를 했죠. 막 이름을 부르고 누구 있나, 네 있나, 그 제일 리더 형이 있나 확인을 다 했는데 이상은 없었어요. 다행히 인원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 인원이 이제 그 리더 형이 제일 앞에 도망갔던 이제 3명한테 너희 오늘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도망을 왜 갔냐 이렇게 했더니 그 3명 다 그 현상을 다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모습을 봤는데 제일 먼저 도망갔던 3명 중에 저한테 아까 전에 이제 텃밭 쪽 봐라고 했던 헛땡땡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 봐라고 했던 그 이상한 아줌마, 저는 이상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창백한 분이 아주 높은 나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나무 가지에 딱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더라고. 집에 가는 거를. 나무 가지에.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높은 가지
그 높은 나무에 뻗어 있는 그 나무가지에 미동도 없이 딱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말이 안 저는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 딱 서가지고 우리가 집에 가는 걸 딱 엄청 무서운 얼굴로 쳐다봤대요. 지 말은. 예. 자기 말은. 근데 저는 밭에서 서성거리면서 저희를 쳐다본 걸 저는 그 모습을 봤긴 봤거든요. 저도. 제가 그걸 기억해요. 기억은 하는데 조금 희미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분은. 예. 그 아줌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자. 그 일이 있은 지가 한 19년 정도가 됐는데 예. 제가 좀 신기한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복 입었던 그 일체형 옷 입었던 아줌마의 모습은 좀 희미희미한 느낌이 드는데 예. 저희 일행 중에 항땡땡형 그 세수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모습은 제가 지금 기억해도 아주 선명해요. 정말 그냥 진짜 세수를 하는 모습이 그 형이 세수를 하는 모습이 너무 선명해요. 지금은. 네네. 지금 딱 생각해도 또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네, 그 신기한 뭐 아주 섬뜩한 일이죠. 그러면 아니 이게 네, 나 혼자 봤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수많은 그 새벽 사람들이 같이 일행 봤으니 중에, 그러니까 이거 봤던 사람은 제일 먼저 도망갔던 3명, 예. 3명에서 4명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맞다. 가지 위에 그 아줌마, 하얀색 옷 입은 아줌마, 우리 우와. 무섭게 쳐다본 아줌마 이렇게 일치했고, 그리고 헛땡땡이 저한테 옆에 봐봐 했는데 저도 그 아줌마를 봤고 네. 아주 창백한 얼굴, 근데 좀 희미하긴 해요. 좀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일체형 아주 핏기가 없는 그런 느낌의 얼굴. 새하얗 무서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네. 새하얗다고 표현을 해서 네, 네. 좀 밝아 네. 보이기도 했겠네요. 그렇지만 밝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 또 그렇진 않아요? 예, 하얗지만 밝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야. 예, 하얀 옷을 입었지만 슬퍼 보인다 해야 되나? 약간 좀 미쳤다. 저는 그때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네네. 예, 좀 이상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헛땡땡이는 저한테 그 말을 하면서 무서운 얼굴을 했지만 그 친구의 감정을 알 수도 없잖아요. 어떤 예. 느낌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정신이 이상한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그 나뭇가지에 있는 건 못 봤고 아니, 근데 저는 세수하고 있는 예. 네. 예. 아니, 근데 그 나뭇가지 위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맞죠? 그게 이제 얇은 말이 안 되는 나뭇가지였나요? 아니면 두꺼운 나뭇가지였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높은 위치에 있었대요. 엄청 높은 거의 꼭대기 쪽에 있었대요. 예, 예. 위쪽에 많이 위쪽에 있었대요. 나무 많이 위쪽에. 근데 높은 나무였거든요. 거기가. 근데 많이 위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야. 일치했어요. 3-4명. 무서운 경험이었네요, 이게. 예, 이게 제가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지금 아. 생각해도 섬뜩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예. 이야기는 뭘까요? 아까 전에 그 말한 게 이제 꿈에서 어머니가 제 초록색깔 토를 했다는 게 이제 어머니의 꿈에서 제가 뭐 예지몽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머니가 뭔가 느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꿈 시간이 제가 휴가 복귀하면서 가위 눌린 시간대랑 비슷하니까 좀 신기했다. 뭐 어머니와 관련된 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면 네. 그 계곡 이름이 그 귀신이 목격됐다는 그 계곡 이름이 예. 아까 해원 예, 해원 그때 우리는 해원골이라고 불렀어요. 해원골. 해원골. 예, 해원골. 그러니까 우리는 해원골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도 좀 갔긴 갔는데 그런 경험은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날 딱 그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야. 해원골이라는 그 이후로 난 거기 안 갔어요. 예. 다시 못 가죠. 그런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예.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거 이제 시청자 참여하는 거 보면 사진도 보내시고 뭐 그림도 그리시는데 제가 좀 이제 제가 장사를 하는데 네. 이제 오전에 바쁘고 했지만 좀 시간 나면 그 해안골 제가 위치를 알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사진을 찍어 한번 보내볼까? 그 위치가 다 그대로 있을까 궁금해서 하려고는 했었는데 지금도 좀 세수하고 있는 그 형의 모습 때문에 좀 못 가겠더라고요. 좀 꺼려진다고. 그러면 그 예, 지역이 예, 정확히 예, 어디예요? 거기가? 거기가 마산
마여중이라고 있어요. 마여중. 아, 예. 마여중 옆에 보면 샛길로 가는 계곡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 그 예. 옆에 도랑가가 있고 마여중, 마산여중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 옆에 이제 뭐 도랑 뭐 내천 뭐 천가가 있고 옆에 샛길로 쭉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그, 무악산 저도 쪽이에요? 아 무악산 맞아요. 무악산 옆에 쪽이에요. 옆에. 아, 시청자분들 무악산으로 가는 길도 있. 아시네. 예.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채팅창은 안 보는데 예. 이제 그 옆으로 그 마산여중으로 해서 무악산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 계곡으로 가는 길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길이 두 갈래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19년 전인데도 아직 기억하는 게 네, 있죠. 네. 이야. 왜냐면 이제 여쭤봤던 게, 예. 거기가 이제 막, 우리가 막 많이 알려져 있는, 막 설악산, 뭐 어디, 무슨 계곡, 그런 예.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동네 계곡인 것 같아서. 동네 계곡이에요, 맞아요. 동네 계곡. 그러니까요. 예,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동네 계곡이었어요. 예. 이야.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정신님께서 이제 두 가지 가위 눌림 경험담과 네, 해원골에서 또 봤던, 그것도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봤던 한 네. 아줌마 귀신. 와, 그렇죠. 무서웠네요. 아줌마 네. 계시는지, 뭐, 근데 또, 이제 좀, 뒤에 얘기가 좀 짧은 게 있긴 있는데, 네네. 해운골에 대해서. 네. 그 이후로는 그 계곡에 못 갔는데, 이제 저희 일행 중에, 이제, 제가 근데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그 같이 갔던 일행 중 한 명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갔던 몇 명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어른들한테도 하고 주변 너무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놀았던 장소에 좀 사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 이후에 아무튼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 같이 갔던 형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저하고 같이 갔던 일행 몇 명한테, 우리가 놀았던데 사고 났었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솔직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이 겪으셨던 게 다 맨정신이었다는 게, 뭐 술을 먹고 취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중학생이었고, 나이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은 17살이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이 취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맨정신에 모두들을 다 목격했으니까 나만 본 게 아니고. 모두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도망갔던 3, 4명이랑, 저하고 최땡땡 형, 세수하고 있는 모습. 세수하고 있는 모습은 저랑 최땡땡 형만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수가 본 한 3, 거잖아요. 4명은 그렇죠. 다수가 봤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더 맞죠, 무섭고, 만약에 지금 그 친구분들과 연락을 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네요. 허땡땡 친구는 지금 카톡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친구도 기억할 거예요, 아마. 네. 지가 저보고 옆에 텃밭 쪽에 발아 있고, 나무 위 가지 그쪽에 사람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아줌마가 봤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기억할 거예요. 저도 기억하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정신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도 또 이런 경험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근데 좀 말좀이 없어가지고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 말 너무 잘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너무 상상 잘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탱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탱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이상한 이제 괴생명체 본 내용이거든요. 그걸 먼저 네네. 그 혹여나 뭐 장산범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헐,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 주소가 잘못 찍혀가지고 잘못 찍힌 건 아닌데 잘못 안내를 해줘가지고 좀 약간 무서운 곳에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세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한 명이 그 감전사를 하게 된 친구가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네, 그 친구가 좀 많이 심각하게 그렇게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예. 그 빠른 나이에 그렇게 먼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네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그 제 지인이 들려준 얘기라서 그 지인분이 현재 그 40대 후반이신데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귀신을 직접 목격한 와. 제가 보내드렸던 그 그림 자료 있잖아요. 그 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네. 그림이 그 제일 마지막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그림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때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네. 우선 처음에 들려드릴 내용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9월 달이었고 저녁 8시쯤 됐었어요. 예. 주변에 이제 그 저희 동네에 같이 놀던 뭐 친구들, 형들, 동생들 모여가지고 그 제가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장수산이라고 있는데 어떤 산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진입로가 막 이곳저곳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가던 진입로에는 그 크게 무대도 하나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 막 체육시설도 잘 돼 있고 막 세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놀기 좋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그때도 거기 가가지고 저녁에 가서 놀다가 항상 그 산에 가면은 그 꼭대기에 2층짜리 팔각 정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그 뭐 멀리서 63빌딩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쪽을 갔는데 그날은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친구들이 노는데 그 친구들이 뭐 원피스 놀이를 한다면서 그 역할극으로 막 서로 막 논다고 해가지고 만화 원피스. 제가 그 당시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는 원피스를 몰랐거든요. 예.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그 놀이를 한다니까 혼자 모르니까 재미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 빨리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놀이터에서 이제 담으로 된 그런 이제 그 식물들 있잖아요. 이제 테두리 쳐지는 그런 이제 식물들 관목으로 덩쿨 같은 이제 거. 네네 그런 게 이제 하나 벽으로 돼 있고 그 뒤가 이제 배드민턴장이고 다시 이제 그 담이 있고 그 뒤가 바로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진입로가 나오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이고 거기는 이제 오래된 길이라서 예. 그 폐길이라서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엄청 우거졌던 길이고 대신에 이제 가파르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삥 돌아가지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길이라서 좀 깔끔하고 좀 비교적 이제 뭐 가로등도 설치돼 있고 좀 밝은 길이었는데 그 당시는 어쨌든 뭐 좀 오래된 이제 시절이다 보니까 산이 많이 어두웠거든요. 뭐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동네고 항상 갔던 곳이라서 아무 뭐 무서운 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친구들한테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나무 계단 이제 밟으면서 이제 쭉 한 5분쯤 갔는데 좌우가 이제 숲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뭐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배경이 그 저녁 9월 달이고 저녁에 그 산 중이면 진짜 엄청 어둡거든요. 뭐 예. 그런 그렇죠. 곳에 그 시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온몸이 그냥 털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자체적으로 막 하얀색으로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개 형태였는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그냥 뭐 비유하자면 뭐 구미호랑 최대한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뭐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에 저거를 따라갈까 이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거 따라갔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뛰어서 이제 친구들 있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친구들한테 말을 했는데 당연히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그 사건 관련돼서는 이제 뭐 따로 뭐 추가적으로 본 건 없는데, 제가 이제 20살에 죄수를 했어요. 네. 죄수를 하고, 재수를 하는데 노량진으로 이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학원에서 이제 집에 오면은 한 11시쯤 됐거든요. 11시쯤 돼서 여름에 한 달간을 제가 그 산을 한 12시쯤에 맨날 갔어요. 예. 그 운동도 할 겸, 그 다음에 그 한켠으로는 이제 내가 또 혼자 갔을 때 그런 게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 나이 먹어서도 뭔가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한 달간 막 12시쯤에 산에 올라가서 등산로 말고 그냥 그 등산로 외에 있잖아요. 그 옆으로 예. 숲 쪽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진짜 1시간 이상을 하루하루. 그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당연히 안 나오더라고요. 무서운데 지금 하라고 하면 다시는 못 하겠는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달 동안 산을 뒤지면서 아무것도 발견을 못해서 그 조금 뒤에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혹시 뭐 지식인 같은 데에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올리면은 나랑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혹시 장산범 아닐까요? 이러면서 답글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료로 다운까지 받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예. 봤는데 장산범이랑은 좀 거리가 먼데, 제가 가위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네네.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낮잠을 잤는데, 이상하게 이제 자고 잔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확 끼치면서 이제 눈이 확 떠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가위인가 했는데, 가위면은 뭐 몸도 못 움직이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런 가위 비슷한 경험까지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찾아봤는데 장산범은 아닌 것 같고, 그때 봤던 게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 채널에도 이런 거를 본 사람이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짐승이 정확히 네네. 어땠는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묘사 가능하세요? 예, 그때 완전히 생생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색채 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두운 배경에서 당연히 밝을수록 그게 더 윤곽이 뚜렷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눈만 밝게 빛났다 하면은 그냥 뭐 월광이 밝으니까 뭐 눈이 당연히 빛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털 끝부터 그 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털 자체가 다 그냥 통째로 그냥 LED 마냥 완전히 빛이 나는 그런, 그냥 형태는 그냥 강아지나 뭐 이런 강아지 여우 이런 느낌.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동네가 뭐 촌은 아니고 그냥 도심이거든요, 완전. 예. 그래가지고 뭐 산도 막 그냥 동네 산이라서 뭐 높은 산도 아니어가지고 뭐 노루조차도 없는 그런 산인데, 예, 그 당시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좀 대형견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형견. 크네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컸어요. 와. 제가 한 20m 정도 이격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그 정도 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괴생물체라는 게 진짜 있는지 네. 없는지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걸 네. 만약에 맞닥뜨린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당시에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진짜 막 아쉽다, 사진이라도 찍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이야. 자, 네. 근데 중간중간마다 제 목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안 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수화음은 조금만 네네.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제 안 들리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괴생물체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게 진짜 장산범일지, 아니면 그냥 하얀 털을 가진 짐승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미스테리한 또 그런 생물이었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두 번째는 제가 그 가양동의 동해안공업부라는 곳을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과가 화학공업과였어요. 근데 반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3년 내내 같은 반 애들끼리 쭉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놀던 애들이랑 졸업을 하고 2월 달쯤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뭐 계획을 한 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뭐 몇 시까지 만나서 어디 갈지 정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이제 9시쯤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9시에.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무리 중에 한 살 꿇어서 들어온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유일하게 차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옵티마라고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오, 옵티마. 지금은 근데- K5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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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일행은 6명이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덩치가 엄청 커요. 커가지고 6명에서 그 차를 탄다는 건 진짜 막, 한 명은 뒷좌석에서 그 친구들 3명 그 위에 누워가지고 갈 정도로 많이 좁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까지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 당시에 제가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노트북을 가져가서, 거기는 대신에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펜션을 강화도에다가 이제 펜션을 알아봤는데, 한 군데를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몇 시까지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소를 찍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매리평 내비라서 내비를 찍고 가는데, 그 강서구에서 이제 김포를 거쳐서 강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김포 어떤 이제 좀 으슥한 곳에서 계속 한 하루 종일 맴돌더라고요, 차가. 예. 1시간 이상. 거리가 그렇게 뭐 걸릴 거리도 아닌데, 총 시간이 1시간 반 걸려도 모자를 파네. 한 군데에서 그렇게 맴돌길래, 제가, 형, 이거 내비 업데이트 안 한 거냐고, 왜 이렇게 계속 한 군데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업데이트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차라리 그러면은 좀 넓은 길로 나가서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계속 맴돌다가 겨우 이제 강화도 근처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쭉 가는데, 좌측에는 산이 있고 우측에는 이제 밭이 있고 밭 옆에 바다가 있는 그런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가는데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미터 전방, 뭐 좌회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산을 봤는데, 아니 만약에 펜션이 있다면은 멀리서 봐도 적어도 불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완전 어두운 야산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서, 예. 저기 도대체 무슨 펜션이 있다는 거지,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좌회전 하라는 데서 좌회전을 했는데, 거리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500m도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예. 도대체 여기 뭐 펜션이 어디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갔는데, 도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뭐 내비가 잘못 알려준 것도 있지만, 완전히 공터에서 6명이 차 타니까 이제 밖에는 너무 춥다 보니까 김이 엄청 서릴 거 아니에요, 차가. 예. 그래서 앞밖에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곳에 이제 도착했다는 것도 이제 무서운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야, 앞에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이러는데, 앞에 누구 싸우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산인데, 아니 뭐 여기 누가 뭘 싸운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제가 창가 쪽에 앉았거든요, 가운데가 아니라. 근데 창가가 이제 김이 껴가지고 옆에서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어디 이래서 이제 친구가, 야, 저기 봐봐 이랬는데, 저 한 30m, 50m 정도 되는 저 앞에 사람 실루엣이 남자로 보이는 거랑 여자로 보이는 게 2명 있는데, 막 약간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숙소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 시간에 저런 데서 저렇게 싸우고 있지? 이러면서, 야, 소름 끼친다, 빨리 그냥 차 돌려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우선은 돌려서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프라이즈를 엄청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서프라이즈 같은 데 보면은 막 괜히 막 저런 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관가에다가 막 귀신이 갑자기 막 찾아와가지고 너네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갔냐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야, 그래도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한번 가서 그럼 말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차를 그래도 겨우 돌렸어요. 돌렸는데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발이 떨어지진 않는데 그냥 겨우 발을 떼가지고 내려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뭐 하세요? 이랬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차가 라이트가 있잖아요. 라이트 비치는 대로 이제 그 사람 실루엣만 보이는데 저희 말을 듣자마자 그 고개가 저희 쪽으로 확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실루엣이 저희 쪽으로 확 돌아가는 그 장면만 보고서 분위기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다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바로 이제 달아났었거든요. 예. 달아나가지고 이제 펜션에 전화를 해가지고 펜션에다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무슨 이상한 야산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싸우는 거 막 그런데 가가지고 완전히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막 하소연을 했거든요 주인한테. 예.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 그 옛날에 있었던 주소인데 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그 주소가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주소를 알려주셔서 그렇게 펜션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도대체 그 앞에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뭐 사람이었으면 네. 모르겠는데 사람이 아닐 네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네, 왜 그렇습니다. 이상한 데로 갑자기 알려주고, 그게 또 무서웠던 네. 이야기였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감전사를 직접 또 목격을 하셨던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우선 바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네. 이거는 뭐 무서운 얘기라고 할 순 없고 그냥 네. 좀 신기한 얘기였는데 그 제가 고1 때 이제 그 반에서 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반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름방학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네네. 친구 한 명이 약간 좀 껄렁껄렁거리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키도 작고 말랐던 애인데 계약을 한 일주일도 안 남겼던 시점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그 선생님이 지금 그 연락을 받았는데 예. 그 지금 친구 이름을 A라고 할게요. 야 A가 지금 그 심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너가 반장이니까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냥 계약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걔 괜히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다가 괜히 뭐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좀 원망스러웠어요. 방학 같은 것도 좀 많이 간섭되고 예. 그래가지고 좀 싫었는데 그 친구가 주안에 사는데 주안이 이제 여기 지상에 있는 역이잖아요. 예, 인천. 예, 맞습니다. 예. 인천 주안. 그래가지고 인천 주안을 갔는데 병원에 그 무슨 병원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중환자실 앞에 이제 그 대기자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가족이었나 봐요. 예. 이제 그 면회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손 소독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앞에서 막으면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환자분 보시려면은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뭐 다리라도 하나 잘렸나 뭐 무슨 상태길래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고 중환자실을 그때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막 솔직히 약간 끔찍했어요. 막 사방에서 막 다 막 엄청 막 힘들어하시고 예. 그랬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커튼 쳐져 있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그 친구 자리만 코너 자리 있는데 그 친구 자리만 유일하게 커튼이 싹 가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냥 계속 의아했는데 간호사가 그 커튼을 딱 치는데 와 그거 보자마자 진짜 제가 그 친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 심한 그런 부상을 입었는데 어떤 정도냐면 방금 말했듯이 키도 작고 엄청 말랐던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말랐던 친구가 피부가 다 녹고 그다음에 엄청 부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엄청 커진 거예요. 그냥 부어가지고. 근데 피부가 다 녹았어요. 그냥 치즈 마냥.
와, 그래서 아예 감전돼서? 그냥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은 옆에서 울면서 그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 안 되니까 그 심박 그 센서 그것만 보고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야 에이야 선생님이랑 너 친구들 왔다 이러면서 인사해야지 이러는데 그 센서가 그냥 띠띠 이러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머니가 그거 보고 아유 그래도 A가 그 선생님이랑 친구들 와서 좋은가 보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 보고 이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모자랐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 예. 기억에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저보다 한 3, 4살 어렸던 것 같은데 예. 저를 키가 많이 작았는데 저를 위로 쳐다보면서 형아 우리 형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거기서 야 너네 형 가망 없어 이럴 순 없잖아 이냥. 아유, 예.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 좀 부모님 말 잘 듣고 있으라고 잘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며칠 뒤에 계약을 하고 나서 친구들끼리도 한번 병원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사망을 하게 됐어요. 아유.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 친구들이 좀 마지막까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그 화장하는 것도 같이 가지고 그다음에 뼈가루도 제가 직접 이렇게 어떤 함 같은 데다가 뿌려줬거든요. 네. 뿌려줬는데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 말 못 들은 게 있는데 그 감전을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지상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방학 때 고모가 이제 노래방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이제 저녁에 알바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그 고모 노래방에서 알바하고 집에 가는데 그 역을 기준으로 좌측이 이제 고모 일하시는 노래방이고 우측이 그 A라는 친구의 집이었는데 예. 그거를 그냥 그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그 친구가 지상에 있는 역이라고 해서 그 철장을 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있는 이제 기차까지 넘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몸에도 이제 그 소량의 그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사다리 타고 이제 기차를 올라가면서 아무리 정차가 돼 있다고 해도 그 위에 고압전선에 계속 흐르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몸에 조금이라도 전기가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만진 것도 아닌데 그 근처까지만 갔는데도 그냥 공중으로 몸이 확 끌려갔대요. 예. 끌려가가지고 그 전선 못해도 3m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높이가. 예. 그래서 그 공중에서 파파파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감전 몇만 볼트에 감전되고 그 3, 4m 되는 그 높이에서 낙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누구고 우리 부모님 연락처는 이거다 이것까지 말하고 정신을 잃었대요. 예, 근데 그것도 솔직히 제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럴 정도로 그렇게 정신력이 엄청 강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가 있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잠을 자는데 그 교실에 보면 앞문에는 칠판이 있고 뒷문을 열면은 이제 사물함이 있었잖아요. 옛날 교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뒷문을 열면 사물함이 있고 그 끝에 창가 쪽에 가면은 그 뭐 쓰레기통 넣는 데도 있고 라디에이터도 있고 그러는데 그쵸. 그 라디에이터 위에 그 창틀도 있고 그 창틀에서 항상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수다 떨고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꿈에서도 그 같이 놀던 친구들끼리 이제 거기서 앉아서 놀고 있는데 앞문이 갑자기 쓱 열리더니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그냥 땅만 보면서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 보자마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았냐면 그 친구 부모님이랑 그다음에 그 동생을 보고 나서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들어오자마자 제가 막 방송이라 욕은 못하겠지만 막 욕하면서 야 니 때문에 니네 어머니랑
니네 부모님이랑 네 동생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먼저 가게 됐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엄청 욕했어요, 친구를. 예, 화가 나서. 근데 걔가 그 말을 듣고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냥 답답하다 이 소리만 하고 갔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좀 시간이 안 돼서 잘 못 만났는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도 만나가지고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해가지고 제가 야, 나 사실은 그 당시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랬는데, 친구 한 명도 저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꿨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도 그 장례까지 치러주고 자기 본인 마지막 가는 길 좀 같이 봐줬다고 해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가 있는지도 참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철로나 이런 데는 무조건 좀 안전장치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예. 지금이야 뭐 그 도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그러면 네. 다음 이야기가 이제 아는 지인분에게 들었지만 또 그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애초에 처음에 이제 그 마당 사진부터 바로 띄워드리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마당이 제가 듣기로는 판잣집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예. 제가 판잣집이 제대로 뭔지 모르고 그냥 너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다 너무 잘 보니까. 그리셨는데 이거 뭘로 그리신 이건 거예요? 이거 스케치업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야. 이건 판잣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골에 있는 집 구조를 그리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선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을 A라고 할게요. 네네. A라는 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40대 후반이시니까 엄청 옛날이죠. 그때 이제 외삼촌 댁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놀러 가게 됐는데, 네. 어머니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야, A야, 너 여기서 하루만 더 있다가 엄마가 내일 올게 이러면서 먼저 가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하루 같이 묵게 됐는데, 그 집에는 이제 중학생 언니 2명이랑, 그 다음에 쌍둥이 여동생 2명, 그 다음에 남동생 1명 이렇게 총 5명이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삼촌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한강, 강에 보면은 막 여러 물갈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어떤 개천인데, 그 개천 바로 앞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대요. 네. 근데 그런 집에서 사는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가시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두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네네. 두 번째 보시면은 방 1에는 남동생이랑 그 다음에 외숙모, 외삼촌 3분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예. 방 2에서 중학생 언니 2명이랑 쌍둥이 여동생 2명이랑 A랑 5명이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A가 가운데서 잤대요. 예. 근데 가운데서 자는데 새벽에 너무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혼자 가긴 너무 무섭고 하니까, 근데 거기 가려면 지금 구조 보시듯이 부엌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부엌에는 항상 불을 켜놓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도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옆에 언니를 깨워가지고 같이 가는데, 지금 저 구조상으로는 화장실이 가까워 보이지만 멀어가지고 화장실까지는 못 가고 그냥 마당에서 그냥 볼일을 보고, 예. 그렇게 언니랑 같이 그렇게 볼일을 보러 갔다고 하는데, 볼일을 보는 도중에도 계속 어디서 스스거리면서 뭔가 인기척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볼일 보고 가야겠다 해서 볼일을 다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데, 그 인기척이 또 방에 들어왔는데 조금 뒤에 다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리면서 이제 문이 그 당시에는 창호지 문인데 3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뭐예요 저거?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문 쪽을 바라보는 이제 형상이에요. 근데 예. 인기척이 들리면서
스슥 소리 들렸는데 그게 문을 그 창호지를 손가락으로 뚫고 이렇게 그 쓱쓱 돌리면서 이제 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 어떤 사람이 눈을 이렇게 저렇게 노려다보듯이 아내를 막 들여다보듯이.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A랑 눈이 마주친 거죠. 예,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 감고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예. 계속 소리 나면서 그러길래 다시 눈을 떴더니 저기 그대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쫙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그 당연히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근데 저기 앞에 봐봐 저기 눈이 쳐다보고 있잖아 했는데 다 일어나니까 이제 눈은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야 혹시 뭐 진짜 누구 왔는지 모르니까 한번 나가보자 해서 언니 따라서 나갔는데 언니가 문을 확 열었어요. 예. 확 열었는데 그 여자 뒷모습이 그냥 쓱 그냥 그 귀신들 보통 걸어다니는 것처럼 터벅터벅 가는 게 아니라 쓱 이동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마당까지만 딱 따라갔는데 예. 개천 앞이라 그런지 안개가 엄청 자욱하게 껴가지고 마당 앞에 보니까 마당 앞까지 따라갔는데 저렇게 자욱한 안개 속으로 쓱 하면서 사라졌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발목 아래로 발이 없더라고 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거를 보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겨우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문을 다시 봤는데 그 문에 구멍이 진짜로 뚫려 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분명히 저거는 귀신의 형상이었고 우리가 본 거는 예. 당연히 귀신일 줄 알았는데 물리적으로 진짜 문에 그 창호지에 구멍이 뚫려 있던 걸 보고 나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놀랍고 무서워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그 A라는 분은 집에 가고 그 뒤로는 물귀신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집에 이제 외삼촌 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외삼촌이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삼촌은 진작부터 저 귀신을 보셨던 거예요. 진작부터 보셨는데 저 말을 하면은 미친놈 취급을 받을까봐 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술만 드셨다면은 저 우리 집에 귀신 있고 계속 귀신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느 날 진짜 경미한 오토바이 사고가 나셨어요. 경미하다면 진짜 살짝 부딪힌 정도겠죠. 근데 그런 사고가 났는데 전혀 목숨에 지장이 없는데 근데 그 사고 뒤로 갑자기 끙끙 앓시더니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걸로. 예. 근데 그 끙끙 앓던 도중에도 계속 그 원래는 술 드셔야지만 귀신 얘기 하시던 분이 그 사고 나면서 이제 끙끙 앓시는 그 도중에 계속 귀신 얘기하면서 내 주변에 지금 왔다고 그 다음에 네. 내가 그때 사고 났을 당시에 오토바이 뒤에 그 여자가 타 있었다고 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2년 정도를 그 집에서 더 나머지 분들은 더 사시다가 그렇게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예. 그 당시에 그 동네 분들이 말하기로는 그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목 잘린 채로 발견된 여자 시신을 발견을 했대요. 예. 근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목이 잘렸고 그다음에 목격했던 귀신은 발목이 잘린 거 보니까 뭐 해당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귀신이 마지막 길동무를 삼은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분을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 외삼촌에게 뭔가 해코지를 네. 하려고 왔었던 건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삼촌한테만 그렇게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게 헛것이 아닌 게 5명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도 봤고,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다 같이 가끔 모여서 이 얘기를 회상을 해도, 예. 그 당시에 다 같이 봤던 이제 개개인의 이제 그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봤던 건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것도 다 일치하는 거 봐서는 그 헛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그림이 너무 이거 세밀해가지고 더 무섭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네네. 이야기도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도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귀신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 집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고 뭐 해코지를 한 게 없나요? 듣기로는 예. 그 집뿐만이 아니라 저 귀신을 봤다는 그 뭐 그런 소문 자체가 아예 딱 끊겼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야. 오늘 이거 그림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요, 저 한 30분 정도. 야, 30분 만에 이 그림을 전체 다 그린다고요? 네. 야, 능력자시네. 자, 오늘 탱님께서 또 이렇게 그림까지도 네네. 준비해 주셨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까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탱님.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주제가 무겁긴 해요, 사실. 네. 싸이 종교가 운영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집합소? 그런 데서 도망쳤던, 예. 아지트에서 감금될 뻔하고 좀 몹쓸 짓을 당할 뻔했죠. 와,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진짜로? 저도 솔직히 저는 홍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예. 할머니 때부터 마포구 주민이어서 사람 많은 데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심하더라고요. 이 일 말고도 한 번 더 있었고요.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교고, 도대체 네. 그냥 종교 이름은 돌비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도대체 네. 어떤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사는 26살입니다. 저는 3년 전쯤에 회사 생활하면서 그냥 뭐 이것저것 일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예. 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건 아닌데 진짜 허름한 옷 입고 화장도 정말 옛날 화장을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 2명이서 제 배 쪽에 뭘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어폰을 빼고 봤더니 비누인 거예요. 비누요? 근데 네. 예. 브랜드도 없고 그냥 뭐지 이게.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들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만든 비누를 뭐 좋은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데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뭐 고민 같은 거 없냐? 예. 뭐 친구 같은 거 필요하지 않냐? 막 계속 제 신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이런 거 팔아볼 생각 없냐? 그러길래 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니까 같이 봉사도 다니고 심리치료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 그러고 갔는데 제 번호를 따고 갔는데 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 홍대 정문 앞에 그 맥도날드에 갔어요. 롯데리아. 거기 갔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저 만났는데 한 명 그림을 그리고 있고 막 이제 제 그림을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아니냐? 본인 가정 환경 물어보고 직업 월급을 물어보고 부동산 유무를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유무까지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좀 이상해서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살짝 앞을 봤는데 한 40대 초반 돼 보이는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예. 혹시 이거 사이비 종교인가? 그러니까 이런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헛소리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남자가 픽 웃더라고요. 이거 바람잡이구나 했는데 바람잡인가? 여기부터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긴데 또 한 명 자기 아는 사람이 온다는 거에서 좀 예쁜 여자가 오길래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다녔어요 같이. 두 번째 만나는 날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또 그 홍대 정문 앞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그때도 꼭 계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좀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냈어요 커피를. 네네. 근데 눈빛이 싹 변하더니 이번에 또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뭐 종교, 전생 얘기, 뭐 이런 막 헛소리 막 하길래 그냥 근데 좀 그럴싸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와 대단하다, 되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제 공부방에 가자는 거예요. 예, 예. 스터디룸이 있대요. 스터디룸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따라가는데 분명 홍대긴 홍대인데 제가 홍대만 23년을 살았는데 예. 이런 동네가 있었나?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흥미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 도착했는데 올라가면 여기에요 이렇게 하는데 불이 거의 안 켜진? 예. 불이 안 켜진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보는데 그래서 막 좀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00kg 운동도 많이 해서 솔직히 무서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상하다. 근데 제가 그래서 혹시 이거 인신매매 아니니까 막 웃으면서 아니래요. 그래서 따라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복도가 이렇게 불도 안 켜지고 좀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들어갔는데 문이 딱 열리고 어떤 아줌마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머니가 저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딴 데 보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제 눈치를 보더니 저희 공부방 스터디룸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뒤에서 조용하게 많이 데려왔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감기가 밝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친구예요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못 들어왔구나. 근데 빨리 나가야겠다. 머리 굴려서 나가야겠다. 그때부터 좀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리고 저보고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딴 데 가고 그 여자애들 2명은 방에 먼저 들어갔어요.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떠드는 소리? 그래서 거기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이게 조용히 몰래 이렇게 들어가 봤어. 방문 살짝 열어봤는데 그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 알죠. 그 개미 그 애들 가둬놓는 방 있죠. 예. 그 거기처럼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안 씻고 좀 어디 흐리멍텅한 그 애들 10대 청소년 애들이 막 서로 밀고 울고 막 집어 싸고 막 싸고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막 얼어붙었어요. 그때 나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진짜 잘못 들어왔구나. 전 그런 장면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와 근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했잖아 180에 100kg인데 솔직히 사람한테 쫄아본 적이 없는데 예, 예. 아니 이런 상황 처니까 막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딱 문이 열리더니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에다가 막 제 이름을 한자를 쓰고 막 뭐라고 얘기를 떠들어요. 근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네네네 하고 있는데 혹시 저보고 제사를 드려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나 그 레파토리군요. 예. 네, 그 레파토리인 거예요. 뭐 조상님의 공덕이다. 뭐 힘든 면도 뭐 그런 거다. 지금 회사 시간 잘 안 되는 것도 우울증이 있는 것도 다 조상님의 공덕을 뭐 안 풀어줘서 뭐 그런 거 막 매일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그래서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고 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112를 누르려고 하는데 통화 버튼 누르려고 딱 하는 영화같이 딱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문도 요즘 화장실 문은 이렇게 철문이잖아요. 근데 이건 미닫이 문이에요. 가로로 닫았다? 톡톡톡 치더니 뭐 하세요? 뭐 포켓몬고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라서 아이씨 뭐지? 그러니까 뭐죠 몰라. 112 누르려고 했는데 예. 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막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 그래서 그냥 112 신고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어차피 이거 위치 추적해봤자 안 될 거 아니까 통화 목소리 들리니까. 예. 그리고 밖에 그 상태 안 좋은 그 10대 애들이 한 7, 8명 있었고 네. 아주머니 1명 있고 여자 2명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겨요 걔네를. 그래서 나와서 다시 방에 갔는데 계속 헛소리를 하고 하는데
처음 이렇게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갑자기 그 옆방에서 귀신 소리 있죠. 예. 그걸 스피커로 딱 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막 무서운 소리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들리니까 와, 막 머리가 얼어붙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렸는데요, 그게? 그냥 막 뭐라고 했지? 막 사람 우는 소리? 막 찢어지는 소리? 예. 막 이런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얘네가 저 이제 저 정신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막 혹시 저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뭐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고 하니까 이번에도 조상님의 공덕을 안 들여서 또 그렇게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와, 부금까지, 이야. 네. 근데 너 여기서 죽겠구나. 나 24살에 나 연애도 못하고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예. 별거 아닌 거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 저 말을 그렇게 하자 막 소리 들으니까 여자애들이 둘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 그러고 저 갈래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막 발발발 떨면서 나갔어요. 최대한 티 안 나고. 근데 예. 신발을 딱 잡고 신발 딱 신고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서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덤덤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야 어떻게 그냥 야 일단 잡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 소리가 막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어요. 예. 한 10초 동안 뒤에서 그 사람 발걸음이 막 쫓아오는 자 들렸는데 그리고 딱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 그래서 그날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좀 죄송해요.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괜찮아요. 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 저한테. 아니, 저는 네. 거기 막 건장한 남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안 지키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기억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권장한 남자도 아니었고 그 아주머니가 그냥 그 집 나간 제 생각으로는 아주머니 혼자 하는 데였고 뭐 어떤 종교도 아니었고 그냥 아주머니 혼자 좀 가출한 애나 아니면 오갈 게 없는 애들 걷어가지고 그걸 시키는 곳 같았어요. 예. 남자도 없었고. 이야, 진짜 무섭다, 거기. 그게 또 서울 쪽이나 아무튼 대도시에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일단 홍대예요. 홍대 그 걷고 싶은 거리에서 일어났었는데 저를 포기했었고 예. 심지어 홍대 23년 살았는데 그때 처음 보는 동네였어요. 홍대 근처인데. 예. 진짜 그게 신기했어요. 내가 모르는 동네가 있구나. 골목이 있더라고요. 야, 진짜 무슨 개미굴 그 영화 아저씨의 개미굴이 있었잖아요. 그 느낌이었겠네요. 네.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얼어붙었어요. 그냥 좀 막 10대 초중반에서 후반 정도 된 여자 남자애들이 한 명은 막 울고 있고 한 명은 막 서로 싸우고 있고 근데 한 명은 또 막 웃고 있고 막 그래서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봐가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신고는 안 하셨나요? 진짜?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종교는 신고를 못 한대요. 그래서 헐. 다음에도 저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종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고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지. 네. 예. 네, 지금도 홍대 걷고 싶은 거리나 망원역이나 합정역이나 홍대 입구역이나 다니다 보면 그 종교원들이 진짜 많아요. 이 야. 두 명에서 다니면서. 예. 그러면 그 네. 이후에 또 일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마저 말해도 되나요? 돌비님하고 시청자분들이 괜찮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가셔야죠. 근데 아까 그 화장실에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포켓몬고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나 너무 웃겨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일부러 저를 좀 안심시키려고 그냥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던졌는데 뭐 잡으셨어요? 포켓몬고 하세요? 이러면서. 네. 참.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24살 때로 넘어가는데 예. 내가 직장 상사랑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재용아 너는 퇴근 후에 뭐하니? 그래서 저는 그냥 8시나 9시에 잠들어서 새벽까지 자요.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모임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 어플이 있는데 예. 거기 나가면 뭐 산책 모임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고 영화 모임도 있고 되게 많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맨 처음에 홍대를 치니까 이번에도 홍대예요. 근데 예. 홍대를 치니까 뭐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뭐 술 모임도 있고 뭐 악기 모임도 있고 뭐 산책 모임도 있는데 제 눈엔 산책 모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모임장님은 저보다 한 살 많은 25살 누나였고 예. 저는 그때 24살이었고 뭐 산책 모임이었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고 모임 취지 자체도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아 여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때 그게 전초의 한이었죠. 근데 아이고. 모임장님이랑 제가 솔직히 모임장님을 좋아했어요. 그 맨날 봉사활동도 하고 뭐 쓰레기 모임도 뭐 쓰레기도 줍고 뭐 모임원들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예. 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 들어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카톡으로 고백도 하고 그냥 계속 쫓아다녔어 2년 동안. 예. 근데 그냥 계속 제 고백을 안 받아줘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 생각하고 얼굴 한번 보려고 계속 쫓아다녔죠. 근데 제가 막 근데 계속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상사가 네. 저랑 직원들한테 성희롱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해고를 당했어요. 문제 제기를 한 제가.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누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이렇게 저한테 이런저런 상담을 해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가 마음 공부하는데 명상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믿는 선생님이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모임장님이랑 저랑 먼저 만났고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되게 이번에 또 허름한 옷을 입고 한 40대 초반? 예. 그 남자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더니 첫날에는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제 가정 뭐 아버지랑 관계 그런 거 물어보고 뭐 그냥 그럴 수 있군요. 저희 모임장님도 이 여성분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다. 예. 그냥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그랬었군요. 그리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난 날에는 전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생 이번엔. 네, 전생이 예. 어떻고 뭐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있었는데 뭐 같이 공부하면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죄송한데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눈치 싹 보더니 그냥 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만나는 날 제가 진짜 너무 우울해가지고 저 진짜 자살할 것 같아요 누나 카톡으로 막 했어요. 근데 예. 딱 세 번째 만나는 날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제가 뭐 하는 모임에 한번 껴보고 진우 씨를 재용 씨를 초대하고 싶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가장 크게 걸렸던 그 종교 있죠. 예. 우리가 그 종교에 거기 사람들인데 한번 입회식을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요즘 유명했던. 네, 그 종교였어요. 예. 근데 좀 이상해서 그때 모임을 다 이렇게 싹 봤는데 옛날부터 봤던 사람들이 모임 원들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하나 추리해 보니까 옛날에 혹시 S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임원 120명이 다 그 종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120명이 돌아가면서 막 서로 이렇게 포교 활동도 하고 이 얘기는 좀 주소가 없는데 아무튼 예. 모임원 100명이 점점점 90명, 100명, 100명, 110명, 120명 늘어났던 게 다 포교하면서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 꼬임에 당할 뻔했죠. 아, 그 에스세요가 이제 그 종교 그 앞에 네임을 따서? 네, 혹시 은어였던 거야. 와, 암호구나, 그게. 그러니까 S세요라고 물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알고 보니까 그 90명, 100명, 110명, 120명 늘어났던 게 그 포교 활동으로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외모가 혹시 막 보통 사람들보다 이쁘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좀 그런 분들도 있나요? 예쁜 사람, 예쁘기도 하고요. 오, 그래요? 진짜 정말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그냥 어딘가 눈이 풀려 있어요. 그냥 좀 맹해 보이고. 심리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사람을 이렇게 풀어놨다가 다시 잡았다가 그거 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진짜 힘들 타이밍에, 그리고 한 번에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친해졌다가 이제 힘들거나 이렇게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좀 이성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좀 이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좀 내보내는 편이고, 아니면 저 사람은 좀 그냥 마음에 뭔가 좀 위안이 필요하고 그러면 좀 상담을 잘하는 사람으로 투입을 하고 좀 그런 개념이겠네요. 네, 항상 그 외모는 어느 정도 괜찮고요. 좀 꾸밀 줄도 알고, 화술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는 마음 공부, 그냥 심리학, 예. 뭐 건강, 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천천히 흘렸다가 나중엔 점점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야. 다 전략이 있고 다 계획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바람잡이였던 거고, 예. 그 모임장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좀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절대 받아주지 않죠. 그런 데서 알고 철저할 보니까 거예요, 아마. 그 종교는 예. 그 연애나 결혼 같은 건 그 같은 종교끼리만 가능하고. 아, 맞다. 맞네요. 맞죠? 예. 그것도 철저하게 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사귀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종교 이름을 알고 나서 이렇게 구글링도 해봤는데 하나하나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냥 그때 말했던 거나 포교 활동에 하는 그 기술 스킬들이나 꼭 2명이서 같이 다닌다거나. 이야, 참.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재용이 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에게도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기도 하지만, 아, 내가 그런 데를 가다니, 아니면 내가 그런 데서 활동을 하다니,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이런 일들을 우리 규종님들은 안 겪게 또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너무나 감사드리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수법이 정말 교묘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걔네 그 종교의 전략은 한 번에 밀어붙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걔네 전략이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 있죠. 네네네. 그냥 서서히 그냥 천천히 빠져들게 만들어서, 예. 진짜 정신 멀쩡하고 그런 종교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결국엔 빠져들게 만드는 전략이 있대요. 말하는 스킬들이나. 그리고 더 구글링 해봐서 찾아봤는데 2인 1조로 움직이고, 그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경력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보여주고, 경력이 안 된 사람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설득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포기 활동을 하는 그런 전략이 정말 많대요. 그렇게 다단계라고 하죠. 그쵸. 그거랑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그런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일단 길거리 돌아다니면 한 번쯤은 겪는 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아이고 음악 하시나 봐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음악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음악 안 하는데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되게 뭐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항상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종교에 가서 나중에 문제되는 네.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가 되는? 저는 이제 깊게 빠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그 썰을 들어보니까 정말 멀쩡한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나 남자 대학생들도 빠지면은 그냥 전 재산이고 아니면 육체고 뭐고 다 갖다 바친대요. 아, 그리고 그 왜 얼마 전에 그 인터뷰 할 때도 어떤 그 여자 부모님이 좀 저도 울컥하는데 여자 부모님 나와서 예. 내 멀쩡한 딸 돌려내라고 막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무섭구나. 근데 그 누나가 되게 어렸을 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힘들었을 때 그 종교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도 빠져들고 아휴, 참. 아직도 헤어나지 근데-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또 무거운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용기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용이님.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일단 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 좀 두서없이 말해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이야기가 많은 또 귀족분들이 듣고 이런 곳에 네. 안 빠지는 그날까지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참여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다녔던 대학교 관련해서 해드릴 건데, 예. 저는 이제 졸업을 한 상태라서 다니진 않는데, 저희 학교 자체가 좀 쎄한 부분이 많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런 데서 뭐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일이랑,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좀 이거를 얘기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던 게, 이건 저도 좀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닌데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때 며칠 전에 다른 어떤 분이 시참하셨을 때 그때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약간 부정 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괜히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 막 이런 것처럼. 네네 근데 그걸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괜히 들으니까 막 괜히 말을 했다가 그러면 어떡하지? 또 안 그래도 갑이 요즘 좀 눌리는데 또 예. 눌리면 어떡하나 해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아유,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 근데 아마 예.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자세하진 않아요. 그냥 네. 목격자가 많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시작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선 저희 학교는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인데 이제 보통 학교들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미대를 나왔고 저희 미대 건물이 제일 위쪽에 있어요. 예. 산을 깎았는데 산의 이제 일부분 뒤쪽은 좀 남겨져 있는 상태고 이제 그 앞부분에 지은 형태인데 산 쪽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 미대 건물 들어가면 되게 그러니까 그게 시원하다라는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되고 좀 서늘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느낌뿐만 아니라 온도 자체도 여름에 가도 되게 시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덥고 되게 더운 날인데 그 건물 들어가면 되게 시원? 좀 서늘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물인데 예. 저는 되게 보통 사람이지만 이제 좀 둔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좀 느낌이 좀 쎄하면은 그게 느낌을 받아요. 그런 쎄한 느낌을. 저희 학교에서 제가 좀 쎄하다고 느꼈던 건물이 총 3개인데 저희 미대 건물이랑 그리고 미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랑 그리고 이제 중앙 건물 그런 건물 그 3개가 가장 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구조는 좀
너무 특정성이 있어서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얘기들만 들려드릴게요. 이제 미대 건물, 이제 미대에 이제 들어가면 야작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야간 작업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밤을 새서 아침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미대 건물이 2개인데, 뒤쪽에 있는 건물은 그쪽 전공하시는 학생들은 되게 밤을 많이 새시고, 예. 그리고 전 디자인과인데, 이제 디자인과 학생들은 이제 굳이 학교에 남아서 하지 않아도 이제 뭐 집이나 카페에서 많이 해서 예. 그렇게 많이 야작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야작을 하면 디자인과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3층까지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밤 한 10시가 되면 이제 그쪽에는 야작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한 4층, 5층은 다 켜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그 화장실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이제 학교 계단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꺾어서 내려가는 예. 계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 보면 그냥 그 마지막에 꺾여진 그 부분부터 그냥 완전 까만 그냥 암흑이에요, 암흑. 불이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깜깜한 거랑 뭔가 조금 기운이 쎄한 건 좀 다르잖아요. 네, 거기를 볼 때마다 되게 기운이 쎄하고 또 웃긴 건 복도는 되게 쎄한 편인데 강의실만 들어가면 좀 평화롭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날도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층의 화장실은 좀 작은 화장실이어서 칸이 일렬로 한 5개 정도만 있던 화장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건물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 맨 안쪽 화장실 칸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네. 그냥 일반적인 변기 있잖아요. 그냥 지금 가정에 있는 변기 예. 그런 변기고 이제 나머지 변기는 완전 옛날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렇게 약간 슬리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슬리퍼요? 약간 꿇어 앉아서 아, 재래식 그런 뭐 게- 좌식 그 좌변기? 좌변기가 앉는 거 아니에요? 뭐 예,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 네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맨 안쪽을 많이 가요. 근데 저도 그날 이제 맨 안쪽을 가려고 하는데 맨 끝에서 2번째 칸이 닫혀 있는데 딱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김은 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희 화장실이 약간 칸마다 위쪽에서 떨어지는 불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림자가 비치거든요, 바닥에. 이제 문이랑 바닥 사이가 이제 띄어져 있으니까 보이는데 그림자도 없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길래 그냥 뭐지? 하고 이제 칸에 들어갔다 이제 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왔고 근데 좀 느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네네네. 이제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잠깐 서 있는데 안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옷깃이 약간 슥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셔츠 부딪히는 이런 소리? 예.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길래 뭐지? 분명 인기척도 아예 안 났고 뭐 그림자도 아예 없고 뭐 사람이 숨을 쉬면 숨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코너를 돌아서 그 벽에 서 있었어요. 그냥 한 번. 제가 저 겁은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혹시나 이제 제가 작업하는 그 강의실 바로 옆이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서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분명 났는데 이제 그게 하수관 소리면 이제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콸콸 이런 소리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옷이 부딪히는 소리였는데 아무도 안 나오길래 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예. 그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다 작업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돌아가면서 했던 생각은 아, 혹시 그 소리는 잘못 들은 거고 혹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안에 뭐가 있어서 닫아놨나 보다. 아, 약간 예. 네, 더러우니까 닫아놨나 보다 하고 친구랑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갔는데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나왔으면 모를 수가 없는 게 저희 강의실이니까 제가 있던 강의실이 그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나가면 소리가 네. 들려야 하고 이제 특히 그 사이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당연히 소리가 나고 계단으로 예. 가도 소리가 나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그 건물 자체에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아 뭔가 싶고 이제 다음날 이제 수업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말을 했더니 몇 명이 좀 그런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화장실에 예.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 예. 그래서 아 역시 약간 이 학교가 조금 좀 서가 안 좋나? 기가 안 좋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고 산 쪽에 있으니까 뭔가 좀 네. 음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그게 저희 학교 건물 자체가 밖에서 이제 그 경비 업체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의 외부인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와도 저희 학교가 이제 약간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높아요. 약간 언덕이고 그리고 저희 미대가 완전 위에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올라올 외부인이 없어요. 그리고 4층까지 올라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네 그런 일이 가끔 동기들 말 들어보면 몇 명 있었다고 해서 학교 자체가 조금 안 좋구나 싶어요. 이야, 그 화장실에서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 만약에 나 혼자 있는데. 근데 네. 저도 그 칸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지?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그 나와서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때 느낌은 저 원래 되게 겁이 없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갑자기 누가 나올까 봐. 사람이 아닌 뭔가가 나올까 봐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이 경험은 이제 제 경험이고 네. 사실 저희 학교에 좀 사건, 사고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게 네. 좀 안 좋게 된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딱 네, 그런 건 다 생략을 하고 네. 그냥 그때 진짜 무섭다고 했던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너무 무서운데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사실 네. 근데 이게 저희 학교에 11년도 그때쯤부터 계속 목격자가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학교랑 그 학교 옆에 바로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를 잇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기숙사 6층이랑 있는 그래서 이제 기숙사생들은 바로 학교로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1학년 때 제가 이제 올해에서 사실 기억은 명확하진 않는데 1학년 때 제 친구가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이제 그 친구가 지각을 해서 저는 이제 모르고
너 왜 저거 구름다리로 오면 되잖아. 왜 굳이 다시 올라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거 폐쇄된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용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막아놓은 다리. 예. 근데 저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게, 저는 분명 그 전에 한번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건지 걸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사람이었던 건 기억을 하거든요. 예. 왜 거기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했던 건데 폐쇄됐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때는 그냥 그래? 하고 말았어요. 근데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똑같은 귀신을 목격을 한대요. 저 너무 소름 끼쳐. 그게 비 오는 날에. 네, 비 오는 날이면 어떤 긴 머리를 한 여자가 거기에 있는데,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 여자가 춤을 추면서 있대요. 춤을 추면서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춤을 추는 귀신은 되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목격자가 되게 많아요. 그 여자를 봤다는 목격자가 되게 많고, 저는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사실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춤추는 게, 그게 막 진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손과 발을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내려놓고 정자세를 하지 못하고, 아, 예. 말을 단어를 생각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주체하지 못한, 약간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멀리서 비 오는 날 보면 춤추는 모습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뭔가 봉산탈춤 같이 이렇게 천천히 손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예, 예. 모르겠는데, 예. 그렇대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아니면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이게 사람들 말로는 그 귀신은 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구름다리를 폐쇄한 이유가, 이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기숙사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1층에서 들어가면 그 경비에 쥐문 인식을 하고 경비랑 다 이제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로 들어가면 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외부인이 들어와서 또한 사건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철문을 막혔다고, 정확하게 그거는 사실이 맞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그 말도 너무 입에 담기 하시, 그 사람, 그 예. 귀신도, 그 귀신은 이제 그거랑 관련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고가 있었던 피해자는 여자 학생 분이고, 네, 근데 그 목격담이 이제 뭐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게 뭐 자기는 귀신 썰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저기 구름다리 저기 폐쇄한 곳인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다거나 그런다거나, 뭐 관련돼서 뭐 춤추고 있었다, 아니면 춤은 안 추는데 가만히 서서 뭐 웃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제 친구의 그러니까 동기인데 안 친한 친구, 이런 친구들도 보면 그냥, 그러니까 걔는 귀신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 뭐 사람 있던데 그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거기 뭐 폐쇄된 거야? 우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예. 되게 많았고, 예.
네. 근데 그게 제가 일반 그냥 평범한 그런 귀신 목격담이었으면 그냥 맘 놓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귀신이라는 게 그게 너무 예. 위험한 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네, 오늘 가위 눌릴 것 같아요. 아유, 마음 단단히 드세요. 네. 마음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네. 아, 요즘 계속 가위를 눌리는데 예. 제가 계속 똑같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뒤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앉는다고 뒤에서. 예.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요즘. 근데 그제는 그런 가위를 눌리고 겨우 깼는데 꿈에서 그 남자예요. 남자는 약간 20, 30대 남자가 꿈에서까지 나와서 예. 저를 모르겠어요. 막 저를 계속 이렇게 절대 뭐 어디를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막 그런 그러니까 꿈은 사실 그 의미 있는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꿈을 꾸고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가위를 눌리니까 약간 요즘 그런 시즌인가 봐요. 가위를 눌리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예감이 안 좋아요. 아이고, 참. 괜히 일단은 이런 게 가지고. 혹시나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네. 이제 잠들기 전에 그 네. 천수경 씨 있잖아요. 아, 수경 네네. 씨. 예, 수경 씨 한번 네. 틀어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틀어보시고, 그래도 네네. 눌렸다 그러면 뭐 소용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그죠. 천수경 씨 한번 틀어보세요. 네네. 틀어보시고 주무셔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동안 안 그러더니 계속 예. 다시 그래가지고 기가 약해졌나 싶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 학교 이야기는 그러면 그 학교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이 없겠네요?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제 주변에 물어봤을 때는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학교에서 어떤 뭐 자살을 이러면 안 되지. 극단적 선택을 예. 했다거나 예.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전 되게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학교가 좀 그래요. 좀 쎄해요. 저는 이제 안 가지만. 그 학교가 또 어딘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학교만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쵸. 근데 또 이제 그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네. 예. 네, 아마 지금 만약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 학교 학생분 있으시면 알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인지. 야, 네. 참.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말하기 힘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네. 가위 눌릴 것 같다 예상을 하셨는데, 굳이 만약에 누르기 전에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저 이제 같아요. 네, 저 이제 그 유튜버 켰는데 어떤 분이 춤추는 귀신은 아니요. 그런 거 보지 가지고 마세요. 안 된대요. 그거 다 이야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어차피 귀신을 산 사람을 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저 걱정하지 그냥 마세요.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네. 일단은 수경 씨 한번 틀어보시고요. 네네. 수경 씨도 안 되면 다른 분을 찾아봐야죠, 뭐. 그죠? 네, 그쵸. 네. 네. 자, 오늘 밤은 천수경 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